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 TV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역대급으로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박탈당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거나 잘 받고 있다가 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개인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며 가족, 친지 및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런 행동을 하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재신청하여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이시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기초연금 탈락 상황 6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미신청자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이 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인구 중 무려 2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미신청자가 20만 명이 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분들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들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예전 기준을 생각하시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기초연금 월소득 인정액도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202만 원으로 22년 대비 22만 원이 상승했고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22년 대비 35만 2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에는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집값의 하락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유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자산인 금융, 주식 등 자산은 축소되기도 하여 매년 달라지는 소득 인정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함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바로 가족 간 명의대여입니다. 명의대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일어나는데요. 무심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부모의 명의를 빌려서 구매하는 경우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부모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얼마든 간에 모두 다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그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통장 개설, 계좌 개설 등의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로 자금을 잠시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노인분들에게 금리 혜택이 있어 예적금을 부모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금이 내 계좌로 넘어오는 순간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상관없이 자금의 100%가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 인정액도 늘어나서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 간 부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간 부채를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항목 중에는 부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건데요. 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들에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의 대출 그리고 사채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채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가 해당되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을 썼다 해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대로 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내가 집을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으면 그 전세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전체가 다 부채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시가표준액의 50% 한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시가표준액 5억짜리 집의 전세가 3억이라면 부채는 50%인 2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전세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가족 간의 돈거래, 가족 간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돈 빌렸다간 기초연금 끊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100%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과 수급 탈락 여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에 욕심내기보다는 매년 인상되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게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기초연금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135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대상인데 아무래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고급 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때에는 소득과 재산을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이상의 차량인데요. 즉 2013년 이전에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록장애인 소유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 차량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액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이러한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거주자인데요. 해외 거주자 및 해외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실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여러 제한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 기준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실수로 탈락되는 일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